안녕하세요. 주식 매트 주마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까지 바닥 근처에서 바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상승에 대한 관점을 계속하면서 아직도 뭐 현금화를 얘기한다거나 뭐 하락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1500 전후에서 하락을 잡을 것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1400 부분까지 빠지는 것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요. 하락이 깊었다가 지금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죠. 2개월 동안 이렇다 할 하락 없이 상승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점을 봐야겠죠. 이전의 영상에서는 코스피는 2030, 코스닥은 710을 전망을 했고 코스닥이 718을 왔으니까 코스닥은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완성을 했는데요. 자, 코스피는 2000을 넘었었죠. 2000 넘었다가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2000이 깨진 이 지수가 2000을 올라서면 조정이 나와요. 한 번은 2000을 올라섰다가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한다 그러면서 깜빡했어요. 2000을 넘어섰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을 갖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2000을 넘어서는 거죠. 지금은 하락을 논하기보다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점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의 경우를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지수나 주식이나 어디서 지지를 받고 또 어디서 저항에 부딪히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오더라도 어딘가에서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코스피는 매듭을 지은 모습은 없죠. 그럼 어떤 의미냐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검정색 라인이 이제 121선, 회색 라인이 221선. 그러니까 120선은 주로 6개월 평균으로 얘기를 하고 220선은 1년의 평균으로 보거든요. 1년 한 달을 20일로 봤을 때 1년이 240이지만 휴일이 있잖아요. 공휴일을 한 20일 정도 빼면 220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220선을 저는 주로 1년 평균선으로 보는데 지금 120선이 2019, 220선이 2033이에요. 그래서 저는 221선까지 온다고 보고 2030을 이제 저항으로 봤죠. 이 정도 오면 좀 매듭을 짓는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아직 120과 220선 아직 터치를 하지 않았죠. 분명히 이 지수를 컨트롤하는 메이저들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이거 저항이라는 것을. 그러면 저항에 왔을 때 지금 보시면 120과 220이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큰 저항이에요. 큰 저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대한 이제 싸움이죠. 이 저항을 뚫으려고 했을 때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한 번에 확 뚫어버리고 계속 간다?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갔다가 한번 갔다가 크게 밀렸다가 이렇게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주가의 흐름은 가장 좋거든요. 조정을 주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은 아니고 우리가 장의 소성을 봤을 때 지금 장은 큰 반등장이죠. 큰 반등장이고 상승장이 맞거든요. 가파르게 왔잖아요. 그럼 조정은 와도 되는 거죠. 조정이 주어질 수 있는 건데 하락이 깊어진다는 것 개념은 아니고 박스권을 그리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면은 일단 2030 코스피는 2030까지 오는 것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거기서는 이제 지수 종목은 정리를 해야죠. 2000부터 2030선에서는 지수와 관련된 대형 종목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화를 하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종목을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아니라 그냥 당일 내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당일 내로 정리를 하고 뭐 장이 좀 이렇게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 쉬는 거죠. 그 쉬는 거 그리고 장에 임해서 종목을 사는 거 그거는 또 미국에서 간밤에 나스닥 거래라든지 S&P 다우지수의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장의 속성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장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매듭은 지어야 된다. 코스피는 2030까지는 와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상승이 조금 더 남아 있죠. 그러니까 박스권을 그린다 하더라도 주봉상에서 볼 수 있는 거는 2070까지도 보여요. 주봉상에서는 이게 일목균형표 이 구름층 여기가 저항이죠. 2070 정도의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는 것이 또 한 번 더 가야 될 부분은 또 2070인데 일봉상에서 저항은 2030, 221선, 주봉상에서는 2070. 그다음에 월봉상에서 보게 되면 월봉상에서는 이제 보시면 이 회색 라인 이동평균선 회색 라인이 120개월 선일 거예요. 120개월 선. 그 자리가 이제 2055가 있어요. 2055. 이 120개월 선은 뭡니까? 10년의 평균이죠. 10년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항이죠. 2030, 2055, 2070 이렇게 단기적으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0을 넘어선 단계에서는 저항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을 뚫고 가려면 한 번에 뚫지 않고 박스권을 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갔다가 빠지고 2050 정도 갔다가 빠지고 또 2070 갔다가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일봉상에서 보게 되는 가장 좋은 궁극적인 매도 저항 자리는 어디입니까? 2160이죠. 2160.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 그러면 2160선까지는 오랜 대로 갈 수도 있겠죠. 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주봉의 흐르게 되면 여기는 2070이 가장 큰 저항이고 월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120개월 선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봉에서는 2200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갈 수 있는 최고의 목표치는 2200이라는 큰 장기적인 목표를 보시되 그러나 이제 일본과 주봉에서 싸움은 이제 앞으로 저항이 많다라는 거예요. 2030, 2055, 2070 이렇기 때문에 그 저항 라인에 걸릴 때마다 매도하고 또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런 박스권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 박스권을 정해놓고 일단 박스권을 넘어서면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코스피는 그렇고요.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719까지 왔었네요. 아까 718로 말씀드렸는데 719까지 왔었으니까 이제 이 단기 상승에 대한 그 관점에서 이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코스피의 박스권처럼 코스닥도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120주선이 720선인데 720선을 터치하지 않고 이제 719까지 왔다가 이제 768로 팔려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가파르게 왔죠. 주봉을 보시게 되면 60도 각도로 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크게 상승을 하려면은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도 이제 단기 목표는 완성한 겁니다. 단기 목표는 완성하고 조중에 주어진 다음에 재차 상승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710라인부터 760까지 이제 구름층 저항이 큰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큰 모멘텀이 필요하죠. 지금의 상승의 모멘텀은 뭐였습니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코로나19로 인한 거래 상황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또는 실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주가를 끌어올린 건 유동성의 힘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매도 금지죠. 공매도 금지가 9월 말까지 되어 있어요. 공매도가 안 되니까
이제 외국인도 기관도 공매도로 이익을 거뒀던 부분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공매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이 상황이 좋겠죠. 근데 공매도를 풀어달라고 또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 상황이 공매도 금지가 풀어지면은 또 주가 상황에서 안 좋단 말이에요. 공매도 금지가 계속 유지되는 한 9월 말까지는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고요. 자,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박스권으로 보셔라 하는 겁니다. 박스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줄기차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박스권 전략으로 보시고 가급적이면 단기 트레이딩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짧게 끊는 게 좋아요. 길게 보기보다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의 저항 라인을 넘어서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코스닥은 주봉에서의 120주선을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돼요. 여기를 720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월봉에서 보이는 760 라인 720선을 넘어서야 되고 760선을 넘어서게 되면 코스닥은요 900선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박스권으로 보시라는 말씀이죠. 아주 말씀이거든요. 하락을 논하기보다는 이제 조정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관점. 조정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이런 흐름,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제 단기 목표는 어느 정도 완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코스피는 조금 더 와야죠. 매듭은 지어야죠. 2030선까지 와서 매듭을 짓고 박스권을 전개한 다음에 2030, 2055, 207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또 환율이에요. 환율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환율 지금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환율 일봉 차트인데 전 고점이 1240, 그 전전이 1242, 현재 1237원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이 환율이 좀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서서 1250선까지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좀 영향이 안 좋겠죠. 지금 환율도 박스권을 그리는 거거든요.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이 박스를 하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하향 이탈해서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줄 텐데 주봉을 보시게 되면 뭔가의 변화가 있을 상황이거든요.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긴 하는데 저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삼각수렴이 주어졌을 때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렇게 방향이 주어질 거예요. 근데 주봉상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삼각수렴이 되는 이 자리가 7월 정도, 7월 8월께가 되거든요. 7월 8월께. 지금 보여지는 환율의 흐름이 갑자기 1250을 향하는 게 아니고 1240선에서 또 무너졌다가 또 1210선까지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빠졌다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한 7월 8월까지 유지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환율의 상황처럼 주식시장도 그렇게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매매는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주면 매도, 좀 저점이면 매수 이런 식인데 그 판단은 그냥 21선 기준으로 보세요. 코스피는 21선, 여기 21선 있죠. 여기 21선 이런 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 선을 보면서 21선 근접하면 매수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21선에서 멀어졌잖아요. 멀어졌는데 21선을 닿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조정이 좀 클 수 있죠. 719까지 갔던 게 뭐 680선까지 오면은 좀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21선 근처에서 매수, 또 벌어지면 매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도 같이 봐야 됩니다. 환율 박스권의 움직임 보시고
환율의 움직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각 주봉에서 보여지는 삼각 수렴의 형태, 이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갔을 때에 7월이나 8월께에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로나 아래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위로 나온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야 되겠죠. 지금 5월달인데 공매도 금지가 유지되는 한은 주식시장에 큰 하락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의 흐름을 봤을 때는 7월이나 8월께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큰 출렁거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환율이 여기서 박스권 아래로 빠져버리게 되면 주식시장은 정말 좋은 거고,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그림처럼 박스권을 그리다가 삼각 수렴하는 어느 순간에 환율이 위로 1250위로 확 올라가는 순간에는 주식시장에 좀 깊은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 위주로만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는 많은 종목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아도 올라와 줬지만 이제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구별을 해서 실적 있는 종목으로만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 웅진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출액이 8천억, 영업이익이 7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흐름 좋죠. 좋은데 갈 수 있는 한계에 거의 도달한 것 같습니다. 1420원 정도 오게 되면 이제 저건에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이 왔는데 매듭을 짓는 자리는 1420원, 짧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서원인텍이라는 IT 회사입니다. 매출에 3천억, 영업이익 160억, 시총이 1100억, 괜찮습니다. 실적주로 괜찮은 종목이고, 서원인텍은 6,900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현재 6,100원인데요. 6,9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고, 지난 금요일날 거래량 크게 일어나면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인데요. 도이치모터스 매출 1조 2천억, 영업이익 800억, 시총은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짧게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7,620원, 7,930원까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7,930원까지만. 도이치모터스 실적주이고 BMW 벤츠 관련된 회사잖아요. 7,930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NK 폴리텍 매출액 3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250억,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저평가 회사네요. 808억인데 SNK 폴리텍은 단기로는 7,400원 부근까지 볼 수 있겠고, 또 수익으로는 8,2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네요. 8,200원까지도. SNK 폴리텍이 실적주인데 소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7,400원, 7,400원 정도, 그 다음에 수익으로는 8,200원 정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승엔터프라이즈. 화승엔터프라이즈 매출액이 1조 2천억, 영업이익 800억, 시가총액 8천억 되는데요. 역시 화승엔터프라이즈도 거래소에 있는 중형주로서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코스피가 120, 220에서 몰려있는데 화승엔터프라이즈 곧 몰려있는 자리까지 오죠. 코스피가 2030 정도 오면 화승엔터프라이즈도 이 정도 가격이 올 거예요. 14,400원. 짧게 보죠. 짧게 13,550원인데 14,400원까지 짧게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한 4에서 5% 수익을 그냥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 영업이익이 260억, 매출에 4천억 정도, 시가총액 1,800억. 지금 자리 괜찮다고 봅니다. 캠트로닉스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회사죠. 14,200원까지 짧게 볼 수 있고, 중기로 보면 17,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네요. 캠트로닉스 작년도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8,000원부터 20,000원대까지 거의 2배 이상 왔었는데 조정이 7,200원까지 왔다가 지금 12,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단기로는 14,200원, 중기로는 17,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다음 리드코프 요즘 대출을 많이 받고 있나요? 거래량이 이번 주에 많이 나왔었네요. 금요일날 장중에는 13%까지 올라갔었고요. 리드코프 이제 매물대 당분간 일봉에서 매물대가 없고 7,000원 넘어서는 상황, 7,300원 부분부터 매물대가 있네요. 7,3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출액 4,900원,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시가총액 1,700억. 리드코프도 저평가된 금융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JC케미칼, 신재생에너지 관련돼 있고, 이 JC케미칼은 바이오 중요 바이오 디젤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바이오 디젤 같은 회사 이제 수혜를 입을 텐데, 현재 5,360원, 5,9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JC케미칼 매출액 2천억, 영업이익 130억, 시가총액 1,190억,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YMT라는 화학 관련주. YMT는 이렇게 뭐 각광을 받는 종목은 아닙니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25,000원에서 28,000원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에서 28,000원, 그러니까 10%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매출액은 1,000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은 220억, 시가총액 1,850억입니다. YMT. 이제 마지막 종목은 신성통상이라는 의류 회사인데, 매출액 1조 가까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400억, 시가총액 1,700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신성통상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는 1,400원 정도, 현재 1,250원인데요. 1,400원까지 원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오늘 10종목 소개를 드리고요.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